2025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의 1강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봅시다. 판구조론 정립 이거 볼 거고, 그럼 지질시는 이제 대륙분포 변화 이것도 보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판구조론의 정립 이래가지고 대륙이동설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대륙이동설이죠. 판구조론까지 만들어질기 맨 처음에 그죠? 맨 첫 단계죠. 어, 대륙이동설 백연어가 주장한 거고, 이 판게야 하나의 대륙 초대륙에서 이게 이제 초대륙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쪼개졌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 이제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이제 계속 한 덩어리로 있다가 중생대 초기 이제 분리가 되죠. 그죠? 이제 분리가 된다. 약 2억 년 전이다. 그죠? 이제 대륙이동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초대륙 판게아가 한 덩어리였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거가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대륙 이동의 증거 이래가지고 대서양 양쪽 어떤 대륙 뭐 해안선 굴곡이 있어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죠? 남아메리카 대륙과 동쪽 서해안,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양선,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서쪽 해안선 이게 이제 비슷하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화석 분포.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남극 대륙과 막 인도 대륙 막 이런 거 합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더라는 거죠. 화석 분포가 비슷비슷해. 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과 그다음에 메소사우루스 화석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 있더라라는 거. 그다음 고생대 말, 그 이때 이제 메소사우루스, 뭐 글로소프리테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에 있던 것들이겠죠. 한 덩어리 있었으니까.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 그러니까 이제 남극 대륙과 요 끝부분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지. 인도까지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 빙하 퇴적이니까 빙하가 이제 끓고 내려간 부분, 빙하 퇴적, 빙하가 쌓였다. 그죠? 그 층이 비슷하게 연결돼 있더라. 그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 이렇게 에팔레치아 산맥,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 이게 이제 한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발견되는 암석 분포와 그다음에 뭐 지질 구조가 좀 비슷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지. 이게 한 덩어리가 되지 였을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대륙이동의 증거다.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대륙이동설이고, 두 번째 이게 대륙이동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 된 이유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이게 대륙이동이 어떤 힘으로 이게 쪼개졌느냐 이거죠. 대륙이동하는 원동력이 뭐냐, 힘의 근원이 뭐냐, 없다 이라고 이때는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주다가 멘틀 대류, 이제 그 힘,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다.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열대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스가 멘틀이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섬이 생기고 새로운 해양도 생기고 해구가 생기고, 해구 그죠? 이렇게 생긴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이 생성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이제 해구 이런 거 산맥들이 쌓인다. 이런 거. 여기 이제 멘틀 대류설이죠. 홈스가. 그러니까 여기에 단점이 뭐였냐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설명이 안 되는데 멘틀이 이동하는 바람에, 멘틀 대류가 하는 바람에 대륙 이동한다. 멘틀이 대류하는 바람에 이 위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조금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탐구해 본 거죠. 바다 탐구. 해령과 해구를 발견을 합니다. 해령, 그러니까 해양판이 이제 발산형 경계에 벌어지는 부분이죠. 예, 발달한 해저 산맥이고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지. 다시 들어가는 부분, 해구 또 있고.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음향측심법. 배를 타고 가면서 전파를 쏴가지고 땅이 닿고 반사되는 부분까지 계산한 거죠. 그죠? 그 깊이를 잰 겁니다. 이 표면적을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해령, 해구 등의 해저 지형을 발견하게 되고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된다. 해저 확장설. 수심은 어떻게 재느냐? 이 전파를 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위에서 그죠?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거리, 그죠? 전파 속도에다가 VT 시간을 곱한 다음에 돌아오는 속도니 반복, 왕복 거리니까 2분의 1 하게 되면 수심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된다. 이게 재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더라. 여기는 해령 부분이고 여기는 해구 부분인데 마리아나 해구 부분이죠. 재보니까 A 부분, A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깊이가 수심이 확 낮아져. 이 해구 발달, 그죠? 그다음에 B 부분에
해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고 양쪽에 내려가고 있어. 이쪽이 이제 해령 솟아오르는 부분이구나. 여기서 솟아올라와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솟아올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이 해령, 이 해구다. 돌아오는 시간을 보니까 5, 그죠? A 탐사에서 이제 그 5의 지점, 탐사 5의 지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B의 탐사 5 다시 지점에서는 시간이 짧네요. 그죠? 짧다. 얕다는 얘기. 깊고, 그죠? 수심을 재보니까, 요걸로 계산해 보니까 7천까지 아주 깊이가 깊고, 5 다시 여기 센터 부분에는 여기 이제 3천밖에 안 되더라. 얕더라. 여기는 이제 B 해역에는 수심이 얕고, 그러니까 해령이 발달돼 있다. 여기는 수심이 깊고 해구가 발달돼 있다. 그래 본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저 확장설 헤스와 디츠가 이제 해령과 해구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거 그 멘틀 상승부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해구에서는 해양 지각이 소멸된다. 이렇게 본 거죠. 해저 확장설. 그 해저 확장설에 이제 증거를 대라. 네 가지를 대는데 이렇게 1, 2, 3, 4 네 가지를 대는데 봅시다. 첫 번째, 해령으로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고 심해 퇴적물 두께가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갔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해령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쭉쭉쭉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령에서 생성됐다. 그게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 그러니까 해저 확장설이라 그러면 해령과 해구로 생각하면 돼요. 베니오프대 발견. 베니오프대가 뭐냐? 섭입하는 해양판이 섭입을 하죠.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내려간다. 발달하는 지진 때. 쿠릴 해구에서 대륙적으로 내려갈수록 지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된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진이 이쪽에는 천발 지진, 여기 신발 지진,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좀 여기는 좀 얕은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는 깊은 부분에서 발견하더라. 깊은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 베니오프대. 그러니까 이게 막 부딪히고 하니까 열이 생겨가지고 올라오고, 그죠? 열도가 생긴다. 뭐 이런 거 발견하고. 그다음에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 그러니까 지금 뭐를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해령에서 땅이 생기고 해구에서 땅이 사라진다, 섭입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령과 해구입니다. 해령과 해구. 이거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를 보게 되면 해령과 거의 나란하며, 그러니까 이제 정자극기에는 그 형성이 됐다가 더 이제 또 생겨가 벌어지죠. 더 나가고 정자극기는 이제 이렇게 가버렸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부분에서 역자극기가 됐다. 그러니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요때 당시에는 정자극기가 이어서 이 땅이 생기면서, 그죠? 땅이 생기면서 이 돌에 정자극기가 새겨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새겨졌고 갔고, 그 다음 또 요 시기에 또 계속 땅이 생기니까 그때 역자극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요 땅에 새겨진 거죠. 돌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또 가고 좀 밀려나고 또 새로 생기는 땅에서 또 다시 정자극기 시대니까 정자극기가 새겨졌다. 해령과 거의 나란하며 해령을 축으로 대칭하더라. 이게 벌어지니까 해양의 지각이 생성되면서 확장이 된다. 지구 자기의 역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지구 자기라는 게 이제 정자극이었다가 역자극이었다가 역자극이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바위에 새겨진다는 얘기죠. 새로운 땅에 지구 자기의 역전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증거. 정자극기는 정상기 이래 가지고 이제 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정상기, 정자극기, 북극이 적도고 NSS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도 역자극기라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와 반대. 지금은 이렇죠. 지금 이렇다. 역자극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지구 역전. 이것도 증거가 되죠. 요거 연관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총 네 가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해령에서 땅이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땅이 사라지는구나, 소멸되는구나. 베니오프대를 형성하면서 해령과 해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는 거는 해령과 해구에 대한 거다. 요 네 가지 증거, 그죠? 네 가지 증거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제니까 이거 다음에 보고. 판구조론의 정립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죠. 판구조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합해서 판구조론을 만드는데, 이 이론을 만드는데 뭐 변환단층이 발견하죠. 윌슨이 변환단층 이렇게 막 쭉쭉쭉 칼처럼 쭉쭉쭉 갈라진 부분이 있더라. 그죠?
이게 변환 단층이다. 혈령의 열곡과 열곡이 어긋난 구간에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일로 가고 이 땅은 일로 가잖아요, 그죠? 방향이 반대지. 이쪽 계속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변환 단층이 형성되는 이유는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확장될 때 변환 단층이 양쪽에 있는 해양 지각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놈은 일로 가고 이 놈은 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령이고 여기 해령이라 가지고 이 땅은 일로 가고 이 땅은 일로 가고 이 땅은 일로 가고 이 땅은 일로 가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부딪히지,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이제 그 뭐냐 그 마그마 올라오는 그 마그마는 그 뭐냐 그 이 뭡니까 멘틀이 올라오는 거죠. 멘틀 상승,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변환 단지를 발견했다. 이 발견하면서 이제 이게 확실하구나. 판구조론, 판땡이구나. 위에 있는 게 판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립한 거죠. 판구조론 정립은 맨 처음에 백연해가 대륙 이동설,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홍수가, 그다음에 해저 확장설, 해저 니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구조론, 윌슨이 다 합해가지고 변환 단지를 발견하면서 판구조론을 만들었다.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의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개의 지질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 지질 시대 이제 대륙 분포 변화를 봅시다. 지구 자기장을 보게 되면 지구 고유한 자기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의 고유한 자기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침반 자침을 하게 되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죠. 이제 정자극기, 뭐 역자극기가 있는데 그건 뭐 일단 뭐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놔두고 일단은 지금 이런 형태죠. 지금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나침반의 N극이 이제 자북극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자북극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도가 있으면 적도의 수직 방향으로 북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 여기 뭐 지구 중심으로 했을 때 적도와 수직 방향으로 북극이 있는데 이 북극과 실제 북극과 자북극이 좀 달라요. 자북극, 그러니까 나침반을 들고 찾아가면 여기 가는 거지. 실제 북극은 여기인데, 그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가 자북극이란 데입니다. 그죠? 여기 자북극. 실제 북극은 여기인데 나침반을 들고 찾아가면 여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 자북극을 향한다. 뭐 이런 상황이고 지리상 북극은 지구 자전축이다. 이걸 중심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인데 자전축이고 지자기 북극은 뭐냐? 나침반으로 찾아갈 때 막대 자석의 S극 방향이다. 나침반 들고 가면 여기가 가는 거죠. 자북극에 도달한다. 현재 지구장 자기장 자력선의 축은 자기력선의 축은 지구의 자전축에 비해서 조금 기울어져 있는. 지금 실제 자전축과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북극과 자전축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복각은 또 뭐냐? 복각. 그러니까 이거 복각 같은 경우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평면. 이걸 땅에 들고 있으면 이제 내려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어. 그럼 이게 쭉 내려와.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N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게 지금 이걸 복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각이 지금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생긴 걸 이제 플러스라 합니다. 플러스. 그죠? 그래갖고 이제 90도가 돼. 이게 여기 자북극에 도달하면 이 N극 방향이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이만큼 이렇게 되겠지. 그죠? 땅을 찍고 내려오겠지. 땅을 가리키겠지. 그죠? 그게 플러스 자북극을 말하는 거고. 이게 끄떡 들려가지고 S가 일로 오고 N극이 위에 하늘을 가리킨다. 자남극 여기겠지. 그죠? 남극. 0도면은 여기 적도에 서 있으면 이렇게 평행하겠죠. 지면과 지평면과 평행하겠지. 그게 0도.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플러스다라는 거 외워둬야 됩니다. 그죠? 내려갔다 그래갖고 음수가 아니라는 거. 하여튼 뭐 인식이다. 이걸 이제 복각이라 합니다. 복각. 요건 이제 그 아래 위로를 말하는 거고 복각은 그죠? 아래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제 운동 경로. 지질 시대 동안 뭐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운동은 이제 대륙의 증가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지질 시대 동안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지리상 북극 자전축을 말하는 거죠. 이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지구가 이제 뭐 자전축은 그대로다라고 했을 때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은 땅에 새겨지죠. 돌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돌이 만들어질 때 자석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방향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그 지자기 북극을 향해서 자석처럼 그 된 것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겠지. 바위에 새겨지잖아요. 근데
지자기 북극이 이제 그 바위를 보게 되면 지자기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게 막 움직여 버리니까 지자기 북극이 막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왜 다른 얘기 없나? 이거죠, 그죠? 이 얘긴데 일단 요거 내용을 봅시다. 그 얘기를 할 텐데 잔류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잔류작이라 그래가지고 마그마가 식을 때 이제 돌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마그마가 식는 거죠. 용암이 식을 때 굳어질 때 당시에 어떤 자성 광물의 좌우 방향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지. 이게 마그마가 일단 이렇게 막 지구 세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있다가 그러다 이제 그 화성암이 되면서 이제 굳어질 때 지구자기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자성을 띈 물질들은 어떻게 일렬로 나열할 거 아니에요. NSS 방향을 띌 거 아닙니까, 그죠? 자성을 띠니까 이제 이렇게 새겨지는 거지. 잔류작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기 북극의 이제 겉보기 경로, 이동 경로, 지금 이제 북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지금 이제 지구자기 방향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지자기 북극 이걸 가리키는 거겠지. 지자기 북극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죠? 지자기 북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자기 북극의 이제 겉보기 이동 경로를 이제 만약에 일단 뭐 대륙 이동을 복원하려 그런다. 그러면 지자기 북극의 이제 겉보기 경로, 이 경로가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바위에 새겨진 그 지자기 북극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연대별로 나열해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옛날 과거에 요 시기 5회 시기에 만들어진 돌들은 여기에 지자기 북극이 있다고 가리키고 그다음에 4회 시기에 억년 전이죠. 요 단위입니다. 그죠? 4회 10 곱하기 8년 전이죠. 요때 가리키는 그때 만들어진 돌들은 여기가 지자기 북극이라 가리키고 요 3에다가 10의 8제곱년 전에는 여기가 지자기 북극이 있다고 가리키고 이거 어떤 뭐 바위에 새겨진 요걸 보는 겁니다. 그죠? 그 2에 10 곱하기 8년 전에는 여기가 지자기 북극. 그다음 1 곱하기 10의 8년 전에는 여기가 지자기 북극. 현재는 여기가 현재 만들어진 돌에는 여기가 지자기 북극이 있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쪼르륵 보고 이건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땅에다가 땅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전, 5땡땡땡 년 전에는 여기, 4땡땡땡땡 년 전에는 여기, 3땡땡땡 전에는 여기, 지자기 북극이 여기 있었단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싹 붙여보니까 이게 땅이 붙어 있더란 얘기지. 땅이 붙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겹쳐지니까 땅이 붙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져 있는 지자기 방향, 그죠? 광물에 새겨져 있는 잔류자기의 방향을 보니까 방향을 보고 겹쳐 보니까 이 북아메리카가 유럽이랑 붙어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붙어 있었음. 그 유럽 대륙의 이제 화성암에서 자성 물질의 이제 자화 방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래 보는 거죠. 여기 이제 5땡땡 100만 년 전, 420 100만 년 전,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위치를 찍어 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 벡터로 보면 돼요. 벡터로.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300, 100만, 1000만, 1억, 3억 년 전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A점은 이렇게 왔다가 그죠? 이렇게 올 거니까 3억 년 전에는 이 점이었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A점은 어디 있었느냐? 반대로 보는 거죠. 빨간 벡터가 여기니까 빨간 벡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벡터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니까 똑같이 올리고 요 300에 요 파란색 벡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그럼 A점은 여기 있었단 얘기지. 그죠? 3억 년 전에 여기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단 얘기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나오면. 근데 과거 5억 년 동안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위치가 하와이 부근에서 시베리아, 그다음에 뭐 현재 지자기 북극의 위치로 갔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평균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지자기 북극 지리상 북극의 위치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본 거는 지자기 북극이 계속 움직였다라고 그 겉보기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예.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긴데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지자기 북극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자기 북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바위에 새겨진 거를 추적해다 가다 보니까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죠? 지질 시대 동안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해볼 때, 그러니까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 이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었는데라고 감안해 보면 이 대륙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게, 이 대륙이 움직이면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 바위에 새겨진 게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죠?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은 대륙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자기 복각에 대한 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인도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륙 이동 복원을 하게 되면 지리상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위도가 올라가면서 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 일단 여기 남극에 있을 때는 복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가리키는 끄덕 들려있죠, 그죠? 들려있잖아요. 봐봐요. 이 하늘 향이죠. N극에 가리키는 방향이 이 지금 이 S극이거든요. N극에 가리키는 방향이 하늘 지금 이 수평선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마이너스로 보는 거지. 올라와 있는 건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줄었어. 올라옴에 따라. 이거 뭐 적도에 오게 되면 0도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다가 북반구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양수가 되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30. 점점 복각의 크기가 지금 고지작의 복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위도가 올라가에 따라. 그러니까 위도가 낮으면 음수였다가 고지작의 복각은 위도가 올라갈수록 북반구로 올라올수록 복각은 커진다. 복각이 커진다는 말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갖고 인도 대륙의 위도를 보게 되면 복각으로 알 수가 있죠. 위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복각을 만약 0도다라고 하면 이놈 적도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복각이 40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20도네요. 북이 20도구나. 예,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각을 이제 바위에 새겨진 그 화성암에 복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성암에 복각이 왜 있습니까? 용암이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굳어버린 거야. 용암에 새겨진 이 자석을 띈 물질들이 NS를 그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각도가 있을 텐데 그 각도를 보게 되니까 이거 땅을 가리키더라. 아니면 하늘을 가리키더라. 이런 식으로 복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바위에 새겨진 자석 잔류자기의 방향이 끄떡 들려 있어. 이게 남반구에 있었다구나. 있었구나. 남은 거죠. 남반구에 있었구나. 그러다 점점 요때 시기에 만들어진 바위에 대해서는 잔류자기가 복각이 요거밖에 안 가리키더라. 또 요때 만들어진 바위에서는 요 정도 복각을 띄더라. 이 플러스가 됐죠. 이제 북반구를 적도를 통과했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때 시기에 만들어진 바위에서는 잔류자기의 복각이 30도더라. 그러다 현재는 36도다. 현재 만들어진 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상했다는 얘기지. 그 위도를 알 수 있는 건 위도와 복각과의 관계. 요거죠.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본 거고, 대륙 분포의 변화, 대륙 분포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봅시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일단 로디니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고생대를 거쳐서, 그죠? 고생대, 그러니까 시생누대, 원생누대. 요건 50억 년 전, 25억 년 전, 5.4 고생대, 2.5 중생대, 0.66 신생대. 요거 외워야 되죠. 5.4, 2.5, 0.66.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0, 25, 2.4, 5.4, 2.5, 0.66. 이때 이제 로디니아가 형성됐다가 이거 판게아 이전이네요. 판게아 이전에 형성됐다가 다시 쪼개져가지고 있다가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고생대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고생대 말에
판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팔레치아 산맥 이런 거 막 형성됐죠. 판기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졌다가 2.5억 중생대가 되면서 2억 년대에 판기가 분리가 됩니다. 판기가 분리 시작. 해가지고 쭉쭉 분해되고 분리되고 지금 1억 그다음에 0.66억 신생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이제 붙었다. 충돌 0.3억. 현재 인도 대륙이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림도 이제 시기랑 같이 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제 뭐 판기가 형성이 됐고 중생대가 언제고 뭐 이런 거 인도 대륙이 북상하기 시작한 거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로디니아라는 게 고생대 이전에 만들어지는 거죠. 12억에 형성이 돼가지고 고생대 때 이제 분리가 된 아니다. 분리가 8억 년 전에 분리가 됐군요. 고생대 이전에 분리가 됐네 로디니아는. 그러다가 이제 판기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고 뭐죠? 그때 이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충돌해갖고 한 덩어리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다. 요때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됐다. 이것도 외워둘만 하죠.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2.7억이다. 2.7. 2.7. 2.7이면 이제 뭐 고생대 말. 요때 이제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 그러다가 중생대 조금 지나자마자 판기아가 분리가 됩니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이제 대서양이 형성이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고 지금도 분리되고 있죠. 지금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은 분리가 되고 해양판이 이제 섭입이 되면서 다른 산맥이 생깁니다.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중생대 그죠? 그러다가 이제 0.66억 지나서 신생대 요때 이제 인도 대륙이 분리가 돼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분리가 돼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가지고 이때 0.3억, 3천억만 년 전 충돌 일어나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밀어오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 외워둬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판의 움직임을 쭉 보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인도 대륙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가를 알 수가 있죠. 현재는 이 상황인데 5천만 년 후, 1억 년 후, 1억 5천만 년 후, 2억 년 후에 또 다시 또 모이는 느낌인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에서 이게 지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랑 유럽이랑 아프리카랑 이제 멀어지고 있는 상황, 더 멀어지고 있다.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뭐 같이 다시 붙나?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뭐 이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